5위는 화월노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묘사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녀는 비록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 얼굴에는 병색이 나타나 있었지만 뛰어난 경국지색이었다. 깃털로 그려 넣은 듯한 눈썹, 완곡하지만 날씬하게 빼어난 콧날, 붉은 풀잎을 문 듯한 입술이 조화되어 한번 바라보게 되면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정감이 가득 차 있는 촉촉한 두 눈동자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어 보였다. 마치 깊은 호수의 잔잔한 물같이 맑고 그윽했다. 4위는 박영희입니다. 박영희는 강소호가 5대 고수들이 지필한 무공을 얻게 될 때 보게 되는 시신이 된 여인입니다. 함께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실까요? 눈을 돌리자 침대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 역시 시신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고 얼굴 색깔은 파리했지만 세상에 보기 드문 미녀였다. 강홍강도 소호와도 일찍이 이런 절세의 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비록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호와가 탄식을 했다.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땐 필시 많은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그녀의 애정을 구하여 했을 거야. 소미미도 그녀에 비하니 정말 추녀로군. 세상에 이런 절색이 또 있단 말인가? 3위는 소행입니다. 기이한 외모로 묘사되는 그녀,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녀는 소행이야. 아름답기는 해도 독하지. 순간 꽃들마저 그 빛깔을 잃는 듯 했다. 입술이 약간 크고 이마가 약간 넓긴 했어도 그 한 쌍의 눈은 모든 결점을 가리고도 남았다. 그녀는 철심남보다 아름답지는 못했다. 오용품에보다 깨끗하지도 못했다. 소선녀보다 매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소행은 창문을 열었는데 그 손이 너무 하얗고 아름다워서 마치 투명한 나비의 날개가 하늘거리는 것 같았다. 화무결은 그녀의 아름다운 웃음을 바라보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제가 아가씨 앞에서 어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소. 다만 아가씨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자 모든 아픔을 잊은 것이오. 내가 이미 나를 구했는데 너를 속여서 무얼 하겠어? 더군다나 너의 성난 모습이 웃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데? 나도 가겠어. 애교 있는 미인을 보니까 이 호라비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또 소와와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람의 혼을 빼버릴 만큼 매혹적인 자태를 하고 있었다. 바로 소행이었다. 소행이 개울 옆에 서 있었다. 마치 갓 피어난 연꽃 같았다. 철심나는 그녀 자신도 여인이었지만 넋을 잃고 말았다. 철평고는 그녀의 우아한 자세와 아름다운 옷을 보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 소호와는 그제서야 소행과 이화공주의 용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절색의 미녀였고 안색도 모두 창백했다. 표정도 싸늘한 것이 정말 모녀나 친자매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음산한 불빛은 그녀의 몸에 비치자 솜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록 헝클어졌어도 여전히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소호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지? 소행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녀의 눈은 그윽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매우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예뻐 보였고 웃는 모습이라든지 동작 하나하나가 조금도 탓할 데가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여자인 나까지도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어요. 2위는 모용구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뒤 초절세 미녀로 묘사되는 그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녀는 몸이 매우 가냘프고 호리호리했다. 커다란 두 눈은 우수에 젖어 있었고 절색이라 할 용모는 아니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귀족의 풍모를 지닌 것 같으면서도 마치 이틀에서 자라난 듯한 야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이런 야릇함에 더해서 나이로 보아 세상에 대해 아름다운 환상과 희망을 품어야 할 때였지만 마치 승려처럼 세상사에 냉담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모형 구매는 더욱더 가냘펴져서 마치 국화와 같았다. 그녀는 장미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다른 한 가닥의 그윽한 품위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옛날보다 커졌고 옛날과 같은 예리한 빛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 여인은 과연 양귀비를 무색해 할 정도의 절색이었다. 그녀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있었지만 큰 눈동자 속에는 흡사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광선 아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밝고 애수에 쌓인 눈, 길고 부드러운 손, 투명할 정도로 희고 고운 발, 이 모든 것은 속세의 사람이 결코 지닐 수 없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소호아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젊은 육체는 마치 비단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고 길고 탄력 있는 양다리가 날씬하게 뻗쳐 있었으며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이 상같이 솟구쳐 있었다.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모형 구매는 매우 갸냘퍼 보였지만 옷을 벗은 그녀는 사람을 질식하게 할 정도로 성숙한 매력이 물씬 풍기고 있었다. 맑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 속에는 미래의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실로 더없이 아름다웠다. 삼소전은 그녀의 아름답고도 순정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때 산발 한 채에 아침 안개를 받으며 구름을 타고 내려온 여신같이 살며시 찾아온 여인은 틀림없는 모형 구매였다. 소호아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잠시 동안 보지 못했더니 소전은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소. 미녀, 과연 신비스러울 정도의 미녀로군.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20여 년간 어떤 미녀에게도 흥미를 느껴보질 못했어. 그러니 그녀를 데리고 가라. 대망의 1위는 바로 여월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묘사에 결점이 없는 그녀 한번 보실까요? 한 가닥의 배기 인형이 거의 쓰러져가는 석양의 빛을 따라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그녀의 옷자락. 그녀는 마치 바람을 타고 세상에 온 선녀 같았다. 그녀의 배기는 한박 쌓인 심산의 눈보다 더욱 눈이 부셨고 긴 머리카락은 밤을 맞은 장강의 깊은 물처럼 검게 윤이 났다. 그 살결은 마치 동짓달 만월처럼 투명하고 청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용모는 실로 선녀라고 해도 과분한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더없이 아름다우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그것은 그녀의 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혼을 빼앗아 갈 만한 마역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불가사의 할 만큼 아름다웠으며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고 혹시 그림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만큼 아름다웠다. 소호아는 20-30여 년 동안 천하를 진동시킨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인 줄은 몰랐다. 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와 공주도 함께 있었지요. 정말 그녀들이 그렇게 젊어 보일 줄은 뜻밖이던데요. 그녀들은 입고 있는 의복의 차림새가 아주 기괴했고 물속에서 나왔는데도 옷이 하나도 젖어 있지 않더군요. 그녀들은 어찌나 고귀해 보이는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 같더군요.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구? 네,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1위는 바로 도화였습니다. 짧은 등장이 아쉬운 그녀의 소설성 묘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머리가 길고 눈이 크며 웃을 때 달콤한 모습을 하는 소녀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큰 눈의 아가씨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자 홍조 띈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별같이 신선하고 맑았다. 누나, 화내지 마라. 봐요. 이 진주꽃은 얼마나 아름다워. 누나의 머리에 꽂으니 마치 공주 같아. 다만 공주와 어울리는 왕자가 없어서 애석한 일이야. 왜 울지? 난 나이가 작아서 너의 남편이 못 돼. 더군다나 너는 예뻐서 남편을 못 찾을 염려도 없어.
도아의 그 밝고 사과 같은 얼굴이 생각나자 즉시 철심란의 생각도 떠올랐다. 이상으로 고용소설 절대쌍교 미녀순위 베스트 1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